경대 스마일 통증의학과 권호대 원장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이 보내는 통증의 신호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계시나요? 설마 파스 한 장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근육과 관절의 통증 신호, 무시하면 큰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허리, 어깨, 목, 어떤 질환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단순하게 설명하면 근골격계 질환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추세가 점점 환자분들이 수술을 선호하지 않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향으로 의료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증의학과는 단기간에 통증 제어를 함으로써 환자 삶의 질을 올려주고 하루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최근에는 노령 인구의 증가 및 골프나 테니스 등과 같은 스포츠 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관절, 척추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분들은 평소 스트레칭이나 운동 부족으로 어깨, 허리 통증 등의 증상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학생들은 바르지 못한 학습 자세나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거북목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연령 관계없이 나타나고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이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대표적인 건 추간판 탈출증이겠죠. 디스크라는 것은 뼈와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구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조물은 겉에는 디스크를 싸고 있는 단단한 섬유 조직의 물질이, 그 안쪽에는 말랑말랑한 젤리와 같은 수액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디스크 안에 수분이 충분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말랑말랑하게 수분을 유지하다가 연령의 증가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높이도 줄고 공간도 좁아져서 디스크 간격 자체가 좁아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해진 부분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 5도 이상 척추가 휘어져 있으면 척추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척추가 휘어져 있어서 자세의 변화로 인해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7% 이상이 가지고 있는 아주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척추협착증, 전방전이증, 분리증 등이 있고, 담 걸렸다, 삐끗했다 말하는 근육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척추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데 무조건 수술해라 하겠지 라는 생각에 조기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을 꺼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척추 질환 환자의 약 90% 정도는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초기에 병원에 오시게 되면 주사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이 복귀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치료를 놓치게 되어 마비 증세, 배뇨장애와 같은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할 수도 있어서 꼭 조기에 통증의학과를 방문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의 환자도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치료로는 신경차단술이 있습니다. 통증의 원인이 되는 과민해진 신경 주위에 약물을 뿌려주어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힘으로써 통증을 빠르게 개선시켜주는 치료법입니다. 시암이라는 엑스레이 기계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며 몸의 해부학적 구조와 바늘의 위치, 약의 확산 정도를 확인하며 정확한 부위에 시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초음파를 통해서도 신경차단술을 진행할 수 있는데, 초음파를 통하면 주위의 주요 혈관들을 피해 시술할 수 있기에 보다 안전한 시술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가 기본이 되는 약물로 사용되는데요. 국소마취제는 통증이 전달되는 과정을 차단하여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테로이드는 항염증 작용을 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씻어주는 역할로 과민해진 신경을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올바른 처방, 적정한 간격과 용량을 지켜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기타적으로 히알루로니다제가 쓰이는데, 이는 스테로이드나 국소마취제의 침투력을 증가시키고 재흡수를 촉진시켜 치료력을 높이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는 당뇨가 있는 경우 혈당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국소마취제, 히알루로니다제, 조영제가 시술 시 들어가기에 이 약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시술 전 의료진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항혈전제를 복용하시는 경우에도 시술 전 체크 시 의료진에게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가격한 움직임이나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는 것을 아무래도 피해야 합니다. 시술 직후에는 다리에 일시적으로 힘이 빠질 수도 있기에 충분한 시간을 휴식하신 다음 귀가하셔야 하며 장시간 운전하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목 부위에 신경차단술 시술을 하셨다면 어지럼증, 가슴 답답한 증상이 수분 내에 나타날 수 있기에 회복실에서 충분히 휴식 후 귀가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십견은 어깨 관절막의 노화 염증으로 인해서 특별한 외상이 없어도 관절, 즉 어깨가 굳어지는 질환입니다. 오십견, 이것은 증상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의학적 정확한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야간통입니다. 이유는 밤이 되면서 어깨 관절이 수축되기에 팔과 어깨가 더 달라붙게 되는데 심한 압박을 받게 되고 자극을 받아 통증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오십견의 치료 원칙은 수술을 하지 않는 비수술적 치료가 원칙입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 요소는 수동적 관절 운동을 통해서 관절 운동 가용 범위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90% 정도는 수술적 치료 없이도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통증 조절을 위해 약물 치료, 관절 내 주사, 물리 치료 등을 시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석회화 건염은 어깨 관절에 석회성 물질이 쌓이면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석회가 쌓이는 원인에는 딱 이것이다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젊은 층보다는 노년층이 흔하고 신진대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보다는 떨어진 분들에게 흔한 경우로 보아 퇴행성 노화나 혈류 공급 장애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깨에 석회화 건염이 발생하면 그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화끈거림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어깨를 누르거나 압력이 가해질 때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데요. 또한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시기에 병원을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들 생각하시기에 수술로 꼭 꺼내야 하나? 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수술적 치료로도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실 수 있기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를 통해 석회가 발견될 수도 있는데 무증상 환자에서도 석회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석회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하게 됩니다. 석회화 건염은 손상받은 근육이 임시적으로 치유되면서 석회가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이후 혈관이 자라 들어오면서 석회를 흡수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 통증이 심하게 되는데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체해 충격파 등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팔꿈치를 보시면 바깥쪽 팔꿈치하고 안쪽 팔꿈치가 있습니다. 바깥쪽에 온 것을 테니스 엘보라고 하고 이곳엔 팔꿈치를 펴는 근육들이 부착하게 됩니다. 안쪽에 온 것을 골프 엘보라고 나누어서 얘기하고요. 안쪽 팔꿈치는 주로 팔꿈치를 굽히는 근육들이 부착하게 되는 부위입니다. 이 근육들이 과사용을 하게 되면 부착부 주위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어깨를 비롯해서 목 주변까지 통증이 번지게 되는데요. 장기간 방치할 경우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많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사요법으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인대 강화 주사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요. 프롤로는 인대 재생을 줍는 주사액을 이완된 인대에 직접 주사해 인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원리입니다. 사용되는 주사액은 인체에 무해한 용액이며 치료를 통해 인대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약해진 근육이 균형을 바로잡게 됩니다. 사실 성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조차도 어딜 가든 핸드폰을 고개 숙여보는 모습 많이들 보셨을 건데요. 이런 행동 패턴의 변화가 최근 목 디스크 환자의 급증과 굉장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북목이 생기고 목 디스크가 생기면 척추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고 허리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목 디스크 등 목과 관련된 질환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시고 조기에 발견 및 치료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은 목 디스크는 신경가지가 지나가는 통로가 허리보다 좁기에 작은 부위에 발병되어도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특히 수면을 취해야 하는 새벽 시간대에 통증이 심하여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우울증까지도 유발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심하게 되면 보행장애까지도 유발되기에 초기에 발견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흔히 알고 계시고 현대인들이 많이 갖고 계신 거북목을 방치해 진행이 되게 되면 목 디스크 탈출증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거북목이 발견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 나가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팔을 잘못 들어 올리시거나 두통, 손이 심하게 저리거나 젓가락질이 힘들어요. 글자를 잘 못 쓰겠어요. 같은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이라면 병원을 꼭 내원하셔야 합니다. 목은 머리로 가는 주요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하여 목의 혈관을 보고 그것들을 피해서 안전하게 주사 치료를 진행함으로써 안전성과 정확성을 높여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네, 우선 저는 환자분들의 질환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관찰을 통해 시술 시에도 초음파 기기를 통해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양의 주사액을 시술한다는 장점을 갖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병변 부위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약간의 통증이라도 두려워하시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참으시지도 말고 병변 발생 초기에 저희 통증의학과를 내원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 환자분들에게 질적으로 높은 생활을 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